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저항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돌파를 이뤄낸 뒤에 현재 4만 7천 달러대까지 후퇴한 상황입니다. 단기 조정이냐,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두고 엇갈리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우세한 모습이지만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전의 랠리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랠리가 지속될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고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티그룹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르면 11월에 첫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말 랠리의 동력 가운데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SEC가 리플 직원 메시지 100만 건 검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리플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리플은 또다시 승점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소송 연장을 함께 요청하면서 법원이 승인할 경우에 한 달 정도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양측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인지, 누구에게 더 유리한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내내 상승 랠리의 기운을 보여줬던 비트코인이 다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는데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만 달러 돌파에 성공한 뒤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일단은 5만 달러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4만 7천 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4주 동안 70%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장 랠리로의 진입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5만 달러 회복을 분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거래소 유입 비트코인 물량 증가,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매집 중단,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RSI는 아직 과매도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매도 압력은 4만 5천 달러에서 4만 8천 달러 범위에 자리 잡은 지지대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는데 아케인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최근 7일 평균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50억 달러 규모로 3개월 전 5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케인 리서치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긴 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급증을 실현하지는 못했다. 시장이 아직 5만 달러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데일리 호들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의 분석을 인용하며 비트코인이 5만 2천 달러대에서 6만 달러 사이 주요 저항선에 근접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항선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정 가능성도 큰 구간이다. 6만 달러 돌파 전에 4만 2천 달러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인투더블록은 7월 저점에서 시작된 랠리는 자금력이 풍부한 큰손 투자자들이 주도했다라면서 단기 기술 지표가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21 쉐어스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5만 달러 선 반등 이후에 9월로 예상되는 기관들의 본격 시장 유입 전까지 소폭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습니다. 외환 중개업체 오한다의 수석 분석가 에드워드 모야는 가장 최근 비트코인 랠리의 열쇠는 신규 투자자들이고 모든 신호는 그들이 높은 리스크를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선호 성향이 온전히 유지될 경우에 지금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주저없이 6만 달러 랠리를 펼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BJIR 역시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곳에서 상승장 신호가 발견된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였던 6만 5천 달러를 돌파해서 더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에는 비트코인 2만 4천 달러 폭락 가능성을 언급했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붐이 일고 있는 반면 금은 정체돼 있다. 은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대비 50% 낮은 수준이다. 달러는 떨어지고 있다. 은이 가장 위험도가 낮으면서 가장 잠재력이 큰 투자처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잠재적 상승폭이 가장 크다. 달러 하락으로 비트코인과 은이 최고의 투자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부분의 암호화폐 헤지펀드들은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우드 자산운용이 전체 크립토 헤지펀드의 30%에 해당하는 55개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65%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21%는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9%는 1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또 4%는 20만 달러 이상을 전망했습니다. 5만 달러 이하를 전망한 곳은 1%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한 근거로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는데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자금 유입을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의 63%는 암호화폐 시장 연말 시가총액으로 2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꼽았습니다. 8월 25일 기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조 1000억 달러 수준인데 많게는 2배 이상 시가총액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 시장 진입은 그래서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시티그룹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시티그룹은 시카고 상품선물거래소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거래에 필요한 막바지 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세계 최대 은행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인데 지난 6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전담 사업부를 출범시킬 정도로 새로운 시장을 향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레거시 금융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시티그룹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시키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의 11월 승인 가능성은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의 ETF 수석 전략가 에릭 발추나스는 바네크와 프로셰어스의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신청 철회가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뉴투데이 보도 내용을 보면 발추나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를 올해 11월까지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셰어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첫 번째 승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1등을 하든 일단 첫 번째 승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추가적인 승인 기대가 더 가능한 만큼 연내 승인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혼란스럽다고는 하지만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상황을 줍줍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1억 7,7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10만 8,992 BTC이고 시가로는 무려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45,2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소송은 정말이지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은 리플 측이 승점을 더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리플 측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가 리플사 직원들의 슬랙 메시지 100만 건을 검수하겠다라는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사라 넷번 판사가 리플사의 반대 요청을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SEC의 요청 자체를 기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리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에서 SEC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로서는 연이어서 승점을 추가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팩트 디스커버리 종료일인 8월 31일에 법원이 리플과 SEC사에 전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사라 네번 판사는 자료 요청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과 SEC가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협의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SEC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명령했지만 SEC가 계속해서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EC의 슬랙 메시지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일단 리플 측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인 만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팩트 디스커버리 종료일 당일까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리플과 SEC가 소송 2단계에 해당하는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11월 12일로 27일 연장 신청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면서 소송 기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투데이는 법원은 디스커버리 마감일 연장뿐만 아니라 XRP 홀더들의 소송 참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쟁도 더 폭넓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 업데이트를 앞두고 몸값을 키우고 있는 에이다의 경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100만 달러 이상 에이다 월렛 수가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엄청 뜨거웠다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코인 매트리스와 메사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8월 24일 기준 100만 달러 이상 에이다를 보유한 월렛 수는 9,830개로 7월 20일에 3,625개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에이다 월렛의 수도 8월 24일 기준 1,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504개, 1월 1일에는 86개, 이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다에 대한 기대치 역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알론조 하드포크가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73을 기록했습니다.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투심 역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인 분석들을 종합을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거나 또 지나친 걱정보다는 지금의 시장이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와 전문가들의 분석들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